어느 날 TV를 보던 남자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인생이 매일매일 얼마나 즐거울까? TV 속에는 백옥 피부의 잘생긴 미남 모델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네.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문득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몸이 살이 뒤룩뒤룩 찐 보기 흉한 몸매라고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푹 쉬며 TV를 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눈을 떠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가 어제 본 그 모델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문득 떠오른 무언가를 생각해내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양이는 머리만 들어갈 수 있으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더라. 남자의 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짧은 쇼폼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영상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실험용 비커에 머리를 들이밀고는 그 좁은 공간에 폭 담겨 들어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귀여운 모습에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혼자 사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문득 집안에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려 남자는 눈을 떴습니다. 누워있는 채로 귀를 기울여 보니 방 밖에서 누군가가 거실을 유유히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이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남자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몸이 얼어붙어 생각만 거듭했습니다. 문득 거실에서 나던 걸음소리가 남자의 방에서 멈추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 남자의 방문 열쇠 구멍으로 무언가가 꾸물거리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돌이 된 것처럼 그대로 굳어서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열쇠 구멍에서 무언가가 퐁하며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피칠갑을 한 고양이의 머리였습니다. 그 모습에 남자는 씁니다. 모처럼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 한 세대 바로 아래 모델이라 비교적 최신 모델인데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길래 빠르게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청소기를 구매한 첫날 저녁부터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로봇 청소기는 정해진 청소 루트를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청소기는 묘하게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샤워할 때 샤워실 앞에 그것이 마치 쳐다보듯 서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로봇 청소기의 이런 현상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로봇 청소기는 카메라가 내장된 채로 유통되어 해커들이 그 카메라로 샤워 장면을 찍는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기계를 판 사람에게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따지려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서인지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찜찜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문득 느껴지는 인기척에 눈을 뜨자 침대 바로 아래서 그 로봇 청소기가 자신을 빤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로봇 청소기를 마구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물건을 아무거나 집어 로봇 청소기에 마구 내리쳤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되찾았을 땐 로봇 청소기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을 눈뜬 채로 지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그녀는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판매자가 전화를 받자 그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저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걸 파실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세요? 그녀의 불호령에 판매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판매자가 말끝을 흐리자 그녀가 더욱더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다급하게 이실 찍고 했습니다. 사실 그게 고장난 거라 처음에만 켜지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꺼지죠. 죄송합니다. 그게 배터리 문제가 있던 거라 수리를 맡기고 와서 판다는 게 제가 착각하고 수리를 해둔 건 줄 알았지 뭐예요. 정말 죄송해요. 바로 환불해드리. 남자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여동생과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삶이었지만 서로 의지하고 돕는 삶 속에서 그들은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부쩍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대신 취업을 준비하던 여동생은 평소엔 툴툴거리던 아이였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고 남자와 어머니를 깍듯하게 모시며 예의 바른 여동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딸이 성인 되더니 철이 들었다며 좋아하셨지만 남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항상 웃는 것은 여동생의 이뿐이었고 여동생의 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 자신과 어머니를 모시는 그 깍듯한 행동은 뭔가 명령어가 주어진 인형이 그 명령에 따라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결정적으로 그것을 느낀 것은 어느 날 밤 동생이 반지하 창문을 내다보며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자는 그때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여동생을 발견했는데 여동생은 그야말로 정지된 것처럼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기괴한 모습에 무서워지고 자신의 여동생이 이상해진 건가 하는 절박함에 여동생에게 달려가 도대체 뭐하냐며 소리쳤습니다. 남자의 호통에 어머니가 놀라 나오시며 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평소처럼 짜증을 내며 그냥 달빛이 이쁘길래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데 남자가 와서 소리를 쳤다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방에 다시 들어간 남자는 몸이 떨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남자는 여동생이 잠깐 외출을 한 틈을 타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동안 발견한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호호 웃으시더니 남자의 팔을 툭 치셨습니다. 얘도 참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이 철든 것 같으면 같이 좋아해 줄 것이지. 그걸 샘을 내니. 남자는 어머니의 답변에 답답해져 다시 제대로 설득을 해보려고 했다가 그냥 설득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여동생이 귀가하자 남자는 자신이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정신을 차렸을 땐 어딘지 모를 곳의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떤 공원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곳이 어딘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원 한켠에 놀이터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행색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천조가리를 걸쳐 입고 그곳에서 기묘한 형태의 철 구조물에 매달려가며 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광경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이번엔 한 남녀가 공원 한쪽에서 이상한 막대를 들고 알 수 없는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녀는 눈에 강렬한 총기를 담은 채 깔깔 웃어대며 이상한 몸짓을 연신 취해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광경을 보며 윽 소리를 내며 입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을 툭 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자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자신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남자는 활짝 웃으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어. 하지만 딸은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울먹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왜 여기 있어? 내가 찾았잖아. 아이고, 그랬어. 아빠가 미안.
남자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남자의 딸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딸을 달래주려고 했지만 딸은 연신 울어대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미안해. 아빠,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남자는 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